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보조 경기장 트랙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7시 36분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보조 경기장에 나와서 트랙을 달리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6월 2일까지 마라톤을 20년 3개월 동안 마라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식 마라톤 대회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곳 바로 옆에 보조 경기장, 제가 달리고 있는 곳이 보조 경기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륜기가 있는 저곳은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자, 오륜기가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그 바로 옆에 이곳 보조 경기장이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경기장이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보조 경기장 트랙입니다.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 대회 출발을 할 때 이곳 보조 경기장에 물품 보관 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품 보관을 하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풀코스를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 보조 경기장에 물품 보관할 때, 또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고 나서 물품을 찾을 때 여기는 수없이 지나다녔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곳 트랙에서 달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자, 보조 경기장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조 경기장에서 트랙에서 달리기는 처음이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는 풀코스를 출발할 때나 도착할 때 스타트 라인과 피니시 라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트랙은 수없이, 그동안 마라톤 인생 20년 3개월 동안 종합운동장 트랙은 수없이 밟아봤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바로 옆에 있는 보조 경기장은 물품 보관할 때, 또 물품을 찾을 때 걸어보긴 했어도 이곳에서 달려보기는 처음입니다. 마라토너로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자, 이 트랙이 우레탄으로 깔려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아침 7시 한 43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탄천교에서 출발해서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보조 경기장까지 5km를 달려왔는데요. 혹시나 해서 보조 경기장이 개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혹시나 해서 여기를 들러봤는데요. 개방이 되어 있어서 보조 경기장에서 달리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달릴 때 운동화 쿠션감도 좋고 주로의 운동화가 착지되는 그 느낌도 좋고
달리기 하기 참 편합니다. 트랙 길이가 대략 한 400m 정도, 400m 트랙인 것 같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즉 메인 스타디움도 400m 트랙인데요. 여기도 400m 트랙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마라톤 풀코스, 즉 42.19km, 26.4마일, 105리인데요.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할 때는 비장의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왜냐, 제가 20년 3개월 동안 풀코스를 85번 뛰었기 때문에 매년 연평균 4.2회씩 완주를 하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도 이미 풀코스를 4회 완주한 상태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매번 출발할 때마다 아무리 풀코스 누적 완주 횟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105리길 여행 26.4마일 달리기 42.19km는 워낙 힘들기 때문에 매번 비장의 각오를 하고 뜁니다. 그리고 42.19km 처절한 레이스를 마치고 골인할 때는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을 한 바퀴 완주하면 피니시 라인을 밟을 수 있는데요. 그때 피니시 라인을 밟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을 한 바퀴 돌 때 라스트 스포트를 하면서 메인 스타디움을 돌게 되면 풀코스 완주의 환희와 감동과 희열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의 공식인데요. 메인 스타디움은 수없이 풀코스 출발할 때나 완주할 때 달려봤지만 이 보조 경기장, 제가 달리고 있는 이곳은 풀코스를 달리기 위해서 마라톤복으로 갈아입고 옷을 보관할 때나 옷을 찾을 때만 걸어서 이동을 했을 뿐이지, 왜냐, 풀코스 메이저 대회는 2, 3만 명이 출전하기 때문에 물품 보관소가 설치된 이곳 보조 경기장은 수많은 인파가 물품을 보관하고 찾고 하는 장소라서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뛴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공간인데요. 제가 오늘 2022년 6월 2일 목요일 보조 경기장에서 제 마라톤 인생 2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조 경기장에서 뛰어보니까 정말 감격의 순간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400m) 트랙입니다. 자, 전방도 비춰보겠습니다. 사람이 몇 명, 한 서너 명 정도가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이 막 요즘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직장 휴무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휴무일. 휴무일에는 제가 3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오늘처럼 마라톤을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3가지 스포츠 중에 하나를 하는데요. 오늘은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인생 20년 3개월 동안 풀코스를 42.19km를 85회 완주했는데요. 그 중에 공식 대회에 나가서 완주한 게 한 60번 정도 되고, 저 혼자 연습 삼아 나 홀로 구글 코스를 완주한 게 한 25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먼저 공식 대회 풀코스 완주 60회의 대부분은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거나 골인하거나 또는 출발 및 골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빅3 마라톤 대회 조중동,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동아일보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중앙일보 서울 마라톤, 요즘의 명칭이 JTBC 서울 마라톤 대회로 바뀌었는데요. 빅3 마라톤 대회 중에서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은 강원도 춘천 의암호를 한 바퀴 도는 코스고요. 동아일보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는 광화문 세종대로 이순신 장군 동상 바로 앞에, 즉 동아일보 본사 사옥 앞에서 출발을 해서 수도 서울의 한복판을 관통해서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에 골이 나는 코스가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코스고요. 중앙일보에서 JTBC로 주최사가 바뀐 JTBC 서울마라톤 대회는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 후문까지 갔다 오는 코스인데요. 2년 전, 정확하게는 2년 5개월쯤 전에 2020년 1월 20일에 대한민국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에 공식 마라톤 대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빅3 조중동 마라톤 대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 4월인가 약식으로 프로 선수들, 국내외 프로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이라고 하죠. 그 선수들 100여 명만 참가한 제90회 2회, 제92회 동아마라톤 대회 겸 2022 서울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마추어들은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이 돼서 아쉬웠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추어들, 즉 마스터즈 선수들도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마라톤 대회 마라톤 인생 20년 3개월 동안 풀코스 대회 85회 완주 중 공식 마라톤 대회를
60번 정도 뛰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이 출발점이거나 도착점이거나 또는 출발점이자 도착점이었던 대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의 출발선 또 도착선인 스타트라인 또는 피니시 라인인 잠실 종합운동장, 자 바로 옆에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보이시죠? 오륜기가 벽에 박혀 있습니다. 저곳에 있는 메인 스타디움의 트랙은 출발할 때나 도착할 때 많이 뛰어봤었는데요. 이곳 보조 경기장은 처음 뛰어보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20년 3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 85회 완주 중에 연습 삼아서 뛴 게 혼자서 25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저의 마라톤 훈련의 터전인 잠실 석촌호수에서 한 12, 3회 정도 연습 삼아서 나홀로 뛰었고요. 나머지 12, 3회 정도는 한강공원에서 연습 삼아서 나홀로 뛰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는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뛰면 풀코스 42.19km, 26.4마일 105리가 됩니다. 그곳에서 연습 삼아서 한 13회 정도 풀코스를 뛰었고, 또 저의 생애 최초의 풀코스도 지금부터 20년 1개월 전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인 할 때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으로 완주한 게 저의 생애 최초의 풀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습 삼아서 한 12회 정도는 한강공원에서 뛰었는데요. 잠실대교에서 동쪽으로 팔당역까지 왕복하면 풀코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실대교에서 서쪽으로 양화대교까지 왕복하면 또 풀코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흑석동에 있는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강대교에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구리 암사대교까지 달려도 풀코스가 되고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대교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경계에 강동대교 바로 옆에 수석교까지 왕복에도 풀코스가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대교에서 팔당대교까지 왕복에도 풀코스가 됩니다. 그러한 한강공원의 다양한 코스에서 나홀로 혼자서 풀코스 완주를 한 12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마라톤 인생 20년 3개월,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6월 2일까지 20년 3개월 동안 42.19km를 85회 완주했는데요. 그 중에 공식 대회는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 등에서 한 60회 정도 완주했고, 나머지 25회 정도는 혼자서 나 홀로 풀코스를 뛰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잠실 석촌호수에서,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숨이 찬데요. 그래서 20년 3개월 동안 풀코스를 85회 완주했으니까 매년 평균 4.2회씩 완주한 셈이고요. 올해 이미 상반기에 풀코스 4회 연 평균 횟수를 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인생 20년 3개월 동안 누적 훈련거리는 지구 한 바퀴 4만 120km의 67% 거리에 해당되는, 즉 지구 한 바퀴 4만 120km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700km 정도 제가 20년 3개월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일평균 훈련거리는 3.63km 정도 됩니다. 20년 3개월 동안 매일 평균 3.63km면 제가 달리고 있는 이 보조 경기장 한 바퀴 400m, 즉 0.4km니까 9바퀴면 4, 9, 36. 20년 3개월 동안 매일 평균 이 보조 경기장 9바퀴씩 돈 셈입니다. 제가 이미 지금 영상 촬영한 지 9바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20년 3개월 동안의 저 마라톤 훈련거리에 일평균 훈련거리인 3.63km 보조 경기장, 제가 달리고 있는 보조 경기장 9바퀴 이미 달린 것 같습니다. 일평균 훈련거리를. 그리고 석촌호수로 따지면 석촌호수가 한 바퀴에 2,563m니까 대략 석촌호수 한 바퀴 반 정도가 저의 마라톤 인생 20년 3개월의 훈련거리의 일평균 훈련거리입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 반. 자,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제가 마라톤 3년차 했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가 저의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달리미들이 대부분 출전했는데요. 한 25,000명 정도 중에 제가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면서 완주하면서 25,000명 정도 중에 1818등을 했습니다. 1818등이면 상위 8% 정도의 좋은 기록입니다. 그게 저의 마라톤 3년차, 지금부터 만 18년 전인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에서 제가 세웠던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오늘 일기예보는 햇볕이 강렬한데요.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정도 됐으니까 기온은 한 20도 정도, 8시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8시 한 15분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온은 한 22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무도 이제 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넓은 영광스러운 잠실 종합운동장 옆 보조 경기장 400m 트랙에서 저 혼자 뛰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자, 제가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오륜기가 벽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 경기장에는 스탠드도 보입니다. 관중석. 야,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이른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에 자주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안내문을 봤더니 이곳 보조 경기장은 새벽 6시부터 새벽 8시까지는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무료로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 마감 시간은 확실치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마감 시간까지는 평일에 이용료가 뭐 1,000원인가 1,500원이고 주말에는 약간 더 비싼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이른 시간이라 무료로 보조 경기장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인터넷에서 과거에 이거 보조 경기장에서 달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달린 것은 마라톤 인생 20년 3개월 만에 처음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펀런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날씨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도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은 한 22도 정도 됩니다.
전방을 비추겠습니다. 저 멀리 강남구 삼성동에 무역센터 빌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오륜기 보이고요. 이 나무들 너머로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 땅을 매입해서 건물 공사를 하는데요. 매입 비용이 한 9조 원 정도인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옛날 한국전력 본사 건물은 다 철거했고 한국전력은 전남 나주로 본사가 옮겨갔습니다. 그 자리에다 현대차 그룹에서 신사옥을 건립해서 양재동에 있는 구사옥에서 신사옥으로 옮길 예정인데요. 그 토지 매입 비용이 한 9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조 원 정도는 서울시에다 기부를 1조 얼마인가 기부를 했고 그 기부금으로 이 잠실 종합운동장도 리모델링하고 바로 제가 비추고 있는 보조경기장 서쪽에 있는 탄천 주차장도 리모델링하고 그 건너편 서쪽에 있는 그 무역센터 바로 앞에 영동대로 지하도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도 리모델링 할 때 지금 비추고 있는 저 숲을 너머로 있는 야구장을 한강변 쪽으로, 즉 제가 비추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야구장도 옮길 예정이라고 보도 인터넷 기사에서 봤습니다. 자, 처음에 속도를 빠른 스포트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은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말을 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특히나 셀카봉으로, 왼손으로 셀카봉을 잡고 달린다라는 건 더더욱 힘들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트랙에 저기 두 분,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이 일행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달리는 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이 보조경기장 북쪽 방향인데요. 저기 올림픽대로에 힘차게 달리는 차량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이쪽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잔디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가.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님과 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거론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1987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출간된 노르웨이의 숲인데요. 그 소설이 한국에 1993년도에 들어올 때는 제목을 상실의 시대로 바꿨습니다. 상실의 시대.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분과 저의 공통점은, 그분은 또 이런 에세이도 쓰셨죠. 2009년도일 겁니다. 13년 전 2009년도에 1Q84라는 책도 쓰셨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라는 제목의 달리기에 관한 에세이도 쓰셨는데요. 그 달리기에 관한 에세이,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꼽은 최고의 달리기 코스는 일본의 스포츠 잡지 넘버라는 잡지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고의 무라카미 하루키님이 꼽은 최고의 달리기 코스는 미국 보스턴의 찰스 강변, 하버드 대학교 옆으로 뻗어 있는 찰스 강변이 좋다고 합니다. 단 거기는 겨울에는 도로가 꽁꽁 얼어붙어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 맨해튼 허드슨 강변, 그 다음에 그분의 고향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의 가모가와 강변이 그분이 선정한 최고의 러닝 코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인 2017년 7월 초에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를 가족 여행으로 갔다 왔는데요. 그때 교토의 가모가와 강변을 가봤었습니다. 한적한 강변에서 달리기 하기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님과 저의 공통점은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게 아니라 연습 삼아서 나 홀로 42.19km 26.4마일 105리를 달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 입문한 지 만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즉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잠실 석촌호수를 16바퀴 반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34세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이 지났으니까 올해 54세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저보다 20년 연장자이신데요. 올해 74세이십니다. 그분은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마라톤 입문 자체는 그분이 저하고 같은 나이에 하셨습니다. 1982년도 그분의 한국 나이 34세 1982년도에 마라톤 입문을 하셨는데, 생애 최초의 풀코스 완주는 저는 마라톤 입문 만 2개월 만에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뛰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마라톤 입문도 한국 나이로 34세, 생애 최초의 풀코스도 34세에 했는데요. 그분은 마라톤 입문 연도는, 입문했을 때 나이는 1982년도 한국 나이로 34세에 입문했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마라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의 풀코스는 그분은 1년 후, 즉 이듬해
1983년도 한국 나이로 35살에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마라톤의 기원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풀코스를 7월 18일 1983년 7월 18일에 땡볕 떼약볕을 받으면서 3시간 51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의 풀코스 완주는 저는 한국 나이 34세, 그분은 35세 하셨습니다. 저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는데요. 그분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3시간 51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으니까 저보다 기록이 한 25분 정도가 더 빠릅니다. 25분 정도. 그러니까 그분 나이 35, 저는 34세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각각 완주했는데 그분의 생애 최초 풀코스 기록이 저보다 한 25분 정도 빠른 3시간 51분이고 저는 25분 정도가 늦은 4시간 16분입니다. 그분의 기량이 대단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미들이 한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입문한 지 만 2년 만인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인데요. 그분은 마라톤을 입문한 지 82년도에 입문하고 91년도에 개인 최고 기록을 완주하셨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82년도에 마라톤 입문하고 91년도에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으니까 마라톤 입문한 지 9년 만인 1991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31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한국 나이로 43세 때죠. 한국 나이로 43세 때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31분의 기록으로 그분이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저의 개인 최고 기록보다는 한 12분 늦으시죠. 제가 3시간 19분인데 그분은 3시간 31분이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36세에 달성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보다 그분의 한국 나이 43세에 달성하신 3시간 31분의 기록이 한 12분 늦는 거죠.